자, 165번부터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과 그 다음에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번 1 마이크로 쿨롱의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부터 조금 우리가 풀 문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식 하나 정리하고 가죠. 자, Q 전기량 Q는 정전 용량의 CV, 전압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콘덴서의 크기, 즉 밥그릇의 크기죠. 그 다음에 V는요, 전압의 크기, 얼마나 세게 전압을 가해주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두 개가 클수록 당연히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165번에는 1 마이크로 패럿, 그러니까 이 C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100V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답은 1번. 66번. V는 200V, C1은 10 마이크로 패럿, C2는 5 마이크로 패럿인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콘덴서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것은 10 마이크로 패럿이고요. 자, 밑에 있는 것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밑에 있는 거 알아서 뭐예요? 지금 위에 있는 거 하나 구하자고 하는 건데요. 이때 가해주는 전압이 양옆에 200V를 가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축적되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자, Q는 그냥 CV. 그러면은 10 마이크로 패럿.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자, 200 계산하게 되면 나오죠. 그러면은 200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죠. 답은 4번. 네, 167번.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변형된 형태죠. 자, Q는 CV인데 정전 용량이 얼마냐? C값 물어보는 거니까 C는 얼마예요? V분의 Q. 자, 총 축적된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1.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래요? 10. 그러면은 0.1인가요? 네, 답은 2번. 168번. 2 마이크로 패럿과 3 마이크로 패럿 직렬 회로에서 3 마이크로 패럿 양단에 60V의 전압이 가해졌다면 이 회로의 전체 전기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68번. 2짜리와 그 다음에 3짜리가 이렇게 직렬로 있대요. 여기 2 마이크로 패럿, 그 다음에 3 마이크로 패럿. 근데 3 마이크로 패럿 양단에 60V의 전압이 가해졌대요. 자, 여기 60V가 가해졌다는 거죠. 그럼 전체 전하량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직렬이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은 같습니다. 하나 구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6, 3에 얼마요? 18, 180이 될 겁니다. 답은 2번. 169번. 내압 1000V,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최대 전압이 1000V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 패럿, 내압 750V, 정전 용량이 2 마이크로 패럿, 대압 500V, 정전 용량 5 마이크로 패럿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그러니까 내압이 서로 다르고 용량이 서로 다른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접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 재밌는 문제인데 하나, 둘, 셋. 인데 이거는 1짜리, 이거는 2짜리, 이거는 3짜리이고, 자, 내압 버틸 수 있는 최대 전압이 이거는 1000V,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750V,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500V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양쪽에서 전압을 서서히 가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녀석이 먼저 파괴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전 용량이 가장 작은 놈이 파괴가 됩니다. 1 하게 되면 이거는 1000, 자, 7이 14. 그럼 이건 1500. 5, 35, 1500. 그러면은 어떤 게부터? 3이 아니라, 여기 5죠. 5짜리죠. 그쵸? 1, 2, 5짜리네요. 그러면은 5, 5, 25, 2500이죠. 그러면은 가장, 전기량이 가장 적은 거, 이 1000. 그러니까 1 마이크로패럿짜리가 가장 먼저 파괴가 되겠죠. 답은 1번이죠. 170번. 정전 용량 CI와 내압 VI max가 다른 콘덴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고 그 직렬회로 양단의 직렬압을 인가할 때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죠. 정전 용량도 다르고 내압도 다른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쪽에서 전압을 서서히 가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파괴가 되는가? 전하량이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최대 충전 전환이 가장 작은 콘덴서 2번이죠.
다음에 71번. 구 도체에 50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있다. 이때의 전위가 10V이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72번. 자, Q는 CV, 정전 용량 C는 V분의 Q. 지금 여기 다산에듀 전기기능사 CBT 문제지에서 여러분 나오는 게 계속 비슷하면서 난이도가 높았다 작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 여러 번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사실 공부도 그렇지만 운동도 그렇죠. 운동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운동을 제대로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자세를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뭐 배드민턴을 치던지 테니스를 치던지, 그렇죠? 똑같은 방법, 똑같은 자세 같은데도 조금씩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것을 체득하는 거죠. 몸체. 몸이 그것을 득할 때까지, 갖출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기기능사 정규반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것을 바로 체득하는 과정이죠. 문제를 푸는 거를 체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계속 여러 번 나오고 비슷한 공식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문제 조금씩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 강의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Q는 CV, C는 V분의 Q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이 이런 것들을 푸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당연히 한 번에는 안 되죠. 저한테 고민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규반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를 풀려면 막상 이게 어떤 식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요. 그분들은 기초학습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체득이 아직 안 된 거죠. 자, 문제를 보고서 이게 식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Q는 CV. 예를 들어 이런 식들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힘드세요? 공부하기 힘드세요? 저도 여러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어봤겠습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것을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서 문제가 어떤 본질을 요구하는지가 더 자세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똑같은 문제 계속 여러 번 반복하고 풀으라고 해서 조금 귀찮고 좀 빨리 뒤에 넘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넘기세요. 아셨죠? 앞에 전기 일반이랑 기기 조금 넘기시면은 뒤에는 그냥 거저입니다. 설비 이런 거는 거저예요. 그렇죠? 앞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똑같은 식 여러 개 나오고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식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데 그거 고민하지 말고 계속 따라오세요. 누구를? 저를.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171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C는 V분의 Q 이야기했고, 자, 문제에서 V랑 Q랑 다 주어졌어요. V는 10V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Q는 50 마이크로, 그러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는 5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죠.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네. 답은 5번, 3번. 172번. 0.02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이차를 나타내게 되는가? 이번에 이제 V 물어봤어요. 172번에는요. 자,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C분의 Q. 계산하게 되죠. C 값이 얼마예요? 0.02. 이거는 둘 다 마이크로니까 그냥, 뒤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생략하고 계산해도 되죠. Q는 얼마? 12. 계산하면 600. 173번. 10의 마이너스 2승 페럿의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하는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충전되는 전하 Q는 얼마? CV. 그러면은 C 값이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 V 값은 얼마? 100V. 그럼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뭐예요? 0.01이에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1 나오겠네요. 174번.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평행판 전극의 극판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전장의 세기는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평행판 전극의 전장의 세기 물어봤어요. 전장의 세기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요. 전압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거리를 얼마로 줄였대요? 3분의 1로 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압은 몇 배가 돼요? 3배가 되겠죠. 답은 3번. 175번. 정전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밀리라고 하면 12-3승, 마이크로는 12-6승, 피코는 12-9승, 그 다음에 나노는 12-12승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노는 12-9승, 피코는 12-12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번에 보면은 1 나노페럿이라고 12-7승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잘못된 거죠. 나노는 12-9승이죠.
176번.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극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줄이면 콘덴서의 용량은 처음 값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그 다음에 S. 자, 이거 D가 간격이고 S가 면적이죠. 그래서 L분의 A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자, 이 식은 어떻게? 입실론 L분의 A. 사용하는 사람마다 L이 간격이고 A가 면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입실론은 유전율이니까 이걸 만약에 비유전율로 바꾸게 되면 입실론 제로에 엡실론 S D분의 S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문제는 거리를 2분의 1로 줄이면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거리를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로 줄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죠. 답은 3번이죠. 177번. 정전 용량, 극판의 넓이, 극판의 길이, 유전율의 관계에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콘덴서의 정전 용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극판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간격에 비례하나요? 반비례하게 되죠. 답은 4번이죠. 175번. 면적이 S, 극 사이의 거리가 D, 유전체의 비유전율 입실론 S인 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야기하고 있네요. 175번 문제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번호가, 지금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그쵸? 4, 5, 6, 7. 아, 번호가 잘못됐네요. 자, 번호 잘못됐는데 그냥 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5번. 앞에 겹치게 되는데, 면적이 S. 그러면은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엡실론 D분의 S가 되는데 이거는 진공 유전율의 비유전율 그리고 D분의 S니까 자, 이 식 정리하게 되면 D분의 엡실론 0, 엡실론 S의 S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죠. 176번. 면적이 S제곱미터이고 극간의 거리가 D미터인 평행판 콘덴서에 비유전율 입실론 S의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자, 위에 거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3번. 공기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 5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동일 전이차에 대한 극판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비유전율이 5로 증가하게 되면요. 콘덴서의 정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5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178번. 극판의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극판 사이의 간격이 1mm, 극판 사이의 매질이 비유전율이 5인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약 몇 피코페럿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콘덴서의 용량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구하게 되면은 일단 면적 알려줬고요. 간격 알려줬고 비유전율 알려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구하게 되면은 자, 정용량 C 구해보게 되죠. 그거는 엡실론 0, 엡실론 S분의 D분의 S. 자, 이렇게 이제 이식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입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자, 비유전율은요 5 곱하기 극판의 면적은 간격은요 1mm 그러니까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마이너스 3승 분의 그 다음에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50제곱센티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미터로 바꾸게 되면요. 요거 계산하면은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220 피코페럿이 나오게 될 겁니다. 피코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 12승이 되죠. 79번. 평행판 콘덴서의 두 극판 면적을 3배로 하고 간격을 반으로 줄이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네요. C는 엡실론 D분의 S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뭘 바꾸냐면은 극판의 면적을 3배로 하고, 자, 이 면적을 3배로 했대요. 그 다음에 간격은 어떻게 했느냐? 반으로 줄였대요. 2분의 1로 줄였대요. 그럼 몇 배가 됩니까? 6배. 6배가 되죠. 답은 3번. 180번. C는 5마이크로페럿인 평행판 콘덴서에 5V인 전압을 걸어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자, 이거 식 여러분 입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얼마입니까? W는 2분의 1의 C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의 자, C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5 마이크로페럿.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V 값은 얼마? 5V. 그쵸?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 얼마 나올까요?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계산기로 여러분 직접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계산기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직접 계산해보는 거랑은 또 달라요. 181번. 1kV로 충전된 어떤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가 1줄일 때 이 콘덴서의 크기는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W는 얼마예요? 2분의 1의 CV 제곱이에요. 그쵸?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냐고 했냐면은 1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은, 자,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콘덴서의 크기 물어보는 거죠. C값 모른다는 거죠. 2분의 1의 C, 그리고 V. 전압은 1kV, 1kV면 얼마예요? 1000V죠. 100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C값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이거? C값이 얼마? 몇 마이크로페라? 근데 마이크로가 10-6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그냥 2 약분돼서 1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이항하지 말고 지금 밑에 힌트에는 이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C에다가 하나씩 넣어보세요. 1, 2, 3, 4 넣어보세요. 4번 넣어보게 되면 답 딱 나오게 되겠죠. 1 나오는 게 답이겠죠. 그쵸? 답은 1번. 182번. 5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182번. 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이 어떻게 돼요? CV의 제곱. 입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C값이 5마이크로페럿.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충전은 1000V. 1000의 제곱. 1000의 제곱하면은 10의 6승이니까 없어지고 하면 이게 되면은 2.5. 단위는 뭐예요? 줄이 되겠네요. 183번. 10마이크로페럿 콘덴서 45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전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W는 얼마예요? 2분의 1의 CV의 제곱이래요. 축적되는 에너지는 45. 45는 2분의 1에 그 다음에 콘덴서 10마이크로페럿이래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V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냥 1, 2, 3, 4 하나씩 넣어보세요.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 답이 45가 딱 나오게 되는 거. 2분의 1 곱하기 V제곱에서 45가 나오게 되는 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일 겁니다. 3000V. 답은 2번. 184번. 20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충전하는데 9줄의 1이 필요하였다면 충전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가? 자, 한 1. 콘덴서, 전압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식 딱 하나 뭐예요? W는 2분의 1의 CV의 제곱. 총 나오는 1이 9줄. 9는 2분의 1의 충전 전압 물어보고 있는 거죠. C값이 200 마이크로페럿.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V의 제곱. V 얼마일까요? 2 약분되면은. 그럼 뭐 3, 얼마 나오겠네요. 답은 300 나오겠네요. 그쵸? 1, 2, 3, 4 하나씩 넣어보시면 됩니다. 금방 나와요. 어렵잖아요. 185번. 두 콘덴서 C1, C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 연결하는 것과 같고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 연결하는 것과 같죠. 자, 콘덴서가 만약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C1, C2. 그럼 합성 정전 용량 C는 얼마입니까? 합분의 곱. 그쵸? 콘덴서가 그런데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병렬로 되어 있다. C1, C2. 그럼 합성 정전용량 C는 얼마? 그냥 C1 플러스 C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두 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기는 쉽죠. 어떤 거? 딱 두 개 더하면 되겠죠. 1번. 다음에 186번. 1, 3, 6 콘덴서 3개를 병렬로 할 때 합성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이제 산수만 하시면 돼요. 1, 3, 6 하면 얼마? 10. 답은 3번. 187번.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187번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 C1, C2를 직렬로 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C3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그림은 이런 그림일 겁니다. 그럼 이때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두 개를 합분의 곱한 거에다가 C3를 더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합분의 곱이 얼마예요? 내내 이 얘기죠. C1 분의 1 플러스 C2 분의 1 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C3를 더하게 되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C3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한 게 답이죠. 답은 뭐 딱 봐도 1번밖에 없네요. 보기 중에서. 188번. 1, 3, 6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1, 3, 6 하게 되면 얼마예요? 11번이죠. 189번. 6마이크로페럿, 4마이크로페럿 두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싶다. 두 개 직렬로 하게 되면 얼마예요? 합분의 곱 6, 4분의 6 곱하기 4 하게 되면 얼마예요? 2.4. 답은 2번. 190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슨 말이냐. 축전지 두 개, 여러분, 건전지 두 개, 축전지가 건전지 아니에요. 건전지 같은 거 아니에요. 배터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대요. 그럼 어떤 말이 옳아요? 용량은 2배가 되지만 전압은 똑같죠.
여러분 1.5V짜리 건전지 100개 병렬로 연결한다고 해서 전압이 100배로 증가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용량은 2배가 되지만 전압은 불변이다. 4번이죠. 191번. 3, 4, 5 마이크로페럿의 3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3, 4, 5. 병렬로 연결이잖아요. 그쵸? 3, 4, 5 하게 되면 12. 답은 3번. 192번. A, B 사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E, C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C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전용량 얼마예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2C에다가 자 여기는 3C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럼 두 개 얼마입니까?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하게 되면 5분의 6이니까 1.2가 되죠. 답은 2번. 193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몇 배가 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콘덴서 같은 용량을 병렬로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C값, C의 콘덴서를 병렬로 두 개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2C가 되죠. 하지만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2분의 C가 되죠. 따라서 2C와 2분의 C는 몇 배? 4배의 차이. 그러니까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194번. 전압 V로 충전된 용량 C의 콘덴서에 용량 2C의 콘덴서를 병렬 연결한 후에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얘기예요.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콘덴서 하나가 있어요. 이 콘덴서가 이미 V볼트로 이미 충전이 됐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2C짜리를 같이 연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방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용량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쵸? 그럼 이때 양쪽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량이 이제 몇가 된 거예요? 2C랑 C가 되니까 3C가 된 거죠. 맞습니까? Q, 정전 용량은 CV인데 지금 V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V는 C분의 Q이고 근데 C가 몇 배가 된 거예요? C가 3배가 된 거죠.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답은 3분의 1배,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4번이죠. 195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10개를 하게 되면은 개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10에 제곱하게 되면은 100배가 됩니다. 10개를 만약에 병렬로 하게 되면은 10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직렬로 하게 되면은 10개를 하게 되면 10분의 1배가 될 거니까 둘 차이는 100배가 존재하겠죠. 196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variable 콘덴서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바리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196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교재를 좀 만들다가 번호가 조금 겹치는 게 좀 있는데, 뭐,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콘덴서랑 여러분, 콘덴서에서 중요한 거는 정전 용량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에너지 계산하는 거.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고, 뭐, 직병렬 이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되죠. 그쵸? 직병렬 그냥 병렬일 땐 더하면 되고, 직렬일 때는 합분에 곱하면 되고 하니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도 다 맞추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